안녕하세요. 인하공학특강 사회인프라공학과 소개를 맡은 나선홍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인프라공학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학과 이름이 다소 낯설 수 있는데요. 사실 다루고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친근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The Map of Engineering 이라고 유튜브에 소개된 소위 공학 지도인데 공과대학의 여러 전공들과 그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글씨체로 네모칸 안에 표시되어 있는 전공들이 전통적인 주요 전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좌측부터 Civil, 가운데 Mechanical, Chemical, Aerospace, Electrical, Computer, Bioengineering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학은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그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학문도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비해서 학과 종류가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여기 각 주요 전공 내에서 학과들이 세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회인프라공학은 여기 시빌 엔지니어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나 터널, 댐, 도로, 동항과 같이 사회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사회인프라공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전공의 다른 이름의 학과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건설, 환경, 도시, 토목과 같은 단어가 학과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그리고 영문 학과명으로는 Civil Engineering을 주로 많이 쓰고요. 이외에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 영상처럼 해외에서도 학과 또는 대학의 교과목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채널 중에 하나인 크래시 코스에서는 이 시빌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공학 분야로 모든 종류의 구조물 또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문,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시빌 엔지니어링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낌이 잘 안 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공 소개에 앞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토와 건설, 도시 공간, 그리고 기반 시설이 있고 요즘 첨단 생활 환경을 뜻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모빌리티도 키워드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사회인프라공학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서로 다른 전공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회인프라공학은 인류의 문명과 그 역사를 같이 해오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구조물 전반에 관련이 있다 보니 전통적으로 융합학문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서는 7개의 세부 전공 분야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지형정보공학, 구조공학, 집안공학, 수공학, 환경공학, 도로교통공학, 건설관리, 이렇게 세부 전공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쉽게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집이나 아파트, 그리고 상업시설과 같은 빌딩, 공간을 이어주는 도로나 지하철, 다리 등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도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럼 이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 혹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기 이전의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 즉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Civil Engineering이라는 단어는 문명을 뜻하는 Civilizatio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 적절한 강이 흐르거나 물이 있는 지역 주변의 넓은 땅과 언덕이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사회 인프라 공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형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지형정보공학 분야입니다. 지형정보 분야의 세부 전공 과목은 대표적으로 측량학, 응용측량학, 그리고 지형정보공학입니다. 과목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간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구조물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도로나 공항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로 길이나 면적을 측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측량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레벨기나 광파거리 측정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드론이나 위성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간 지형 정보를 얻는 방법을 이 분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는 지리 정보 시스템과 같이 디지털 매핑, 나아가 해당 지역 또는 건물의 정보까지 임베딩하는 첨단 정보 기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길이나 넓이를 파악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치 정보 시스템, GPS를 바탕으로 특정 두 지점의 최적 루트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기법과 같은 소위 지도 어플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 분야와의 접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획득된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형 및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각종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구조공학 분야입니다. 사실 구조공학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의자, 휴대전화, 자동차 등과 같은 모든 물건의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학문 분야인데요. 저희 사회인프라공학과에서는 구조공학이 주로 건축물, 집, 아파트 등과 같은 각종 건물이나 시설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과목은 재료역학, 구조 해석,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설계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학 또는 해석과 같은 물리적 계산을 많이 할 것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축물이나 교량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 구조물로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또는 자연으로부터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즉 하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저 높은 빌딩이 서 있는 것일까? 저 두꺼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떻게 저렇게 서 있지?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이 하중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중은 힘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중력, 물,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 또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들에서 발생하는 하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중을 파악하고 해당 조건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분야가 바로 구조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건물이나 구조물은 모두 어디 위에 있나요? 바로 땅, 즉 지반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오시면서 기초가 정말 중요해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땅 위에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즉 땅 속에 들어가는 구조물 또는 땅 그 자체의 안정성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철근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아래에 기초가 이미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 구조물의 근간이 되는 기초와 지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 바로 지방공학 분야입니다. 지방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학에서는 건물이 들어서기 위한 땅을 공학적인 재료의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다시 말해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인 흙, 토질, 그리고 암석의 기본적인 특성과 원리를 이용하고 어떻게 지반은 그 자체로 구조물을 버틸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건물이나 구조물의 기초를 설계하고 상부 구조물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지방공학은 지하시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념도인데요. 지하에는 건물의 기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하철, 터널, 지하상가, GTX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최근에는 국토의 3차원 활용을 위해 지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라인이라고 일컫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공급되는 필수 인프라들이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지반의 특성과 지하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반 함몰과 같은 자연재해, 지진에 따른 액상화, 땅이 마치 물처럼 고동하는 현상이죠. 이러한 문제도 지방공학 분야에서 다루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 들어서는 곳의 지형과 지상 지하 구조물과 관련된 세부 전공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구조물 말고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공기처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바로 물입니다. 저희 사회인프라공학에서 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다루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수공학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치수 또는 이수 인프라 시설이 댐인데요. 우리나라에 댐이 몇 개나 있을까요? 팔당댐, 소양강댐 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다목적 댐 이외에 홍수 조절, 농업용수 공급 등 크고 작은 제방들까지 합쳐 모두 18,000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절별 강수량의 차이가 심한 곳일수록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공학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물의 흐름에 관한 학문, 유체역학을 다루는 수리학, 지구상에 있는 물의 기원, 분포, 이동, 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수문학 과목을 다룹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안의 필수 인프라인 항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사실 물은 관련된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습지와 같은 배후 생태계에 관한 내용도 생태수리학의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수공학 분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수공학 분야에서 방제 또는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인프라공학에서 물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을 정수하고 사용하고 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학문 분야, 환경공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그 중에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과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공학에서는 환경 분야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지식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상하수도공학과 같은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상하수도공학에서는 인간 생활의 근본이 되는 상수도의 적절한 공급, 그리고 하수의 수집과 처리 공정, 그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에너지의 종류와 사용, 그리고 탄소 중립 효과 계산 능력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처럼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구조물의 주위를 감싸며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도로와 공항, 교통을 다루는 도로교통공학 분야입니다. 도로교통공학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교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구조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하부의 필수 요소인 기초와 지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지하철,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공학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 인프라 건설 재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건설 재료 실험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본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도로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의 도로 포장은 전체 공항시설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주행을 위해 도로와 철도의 선로의 선형 설계 또한 도로교통 분야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시설은 그것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요. 도로 및 교통 환경을 유지 관리하고 IT 기기 및 센서를 이용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이러한 유지 관리 분야 또한 도로 교통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인프라 시설도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요. 고도화된 사회 인프라 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세부 전공은 건설 관리입니다. 건설 관리는 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주로 불리고 C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건설 경제성, 프로젝트 견적, 건설 관리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인프라 구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공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시스템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용을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해 공정 관리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세부 전공이 바로 건설 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첨단 기술과의 접목도 이루어지는데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첨단 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건설 관리 분야에서 다룹니다. 앞서 시빌 엔지니어링은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전공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기술을 우리 사회 전반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융합 학문인 만큼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지형정보, 구조, 지반, 수공, 환경, 도로교통 등 전 분야에서 연구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전공이 바로 사회인프라 공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사회인프라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인프라공학에서는 다루는 구조물, 건물들이 정부 사업 혹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많다 보니 공무원 또는 다양한 공기업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 분야의 국내외 설계회사, 시공사로도 진로를 정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를 다루다 보니 특정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대학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후 관련 연구소에서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인프라공학은 그 역사도 깊고 전통성이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과는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최첨단 기술과 함께 가장 잘 융합되어 그 시너지 효과를 잘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사회인프라공학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하공학 특강 사회인프라공학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